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고 나서 하루 휴가가 있었죠. 사실상 휴가라기보다도 대체 휴가였었고 15일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또 많이 또 지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가 주어지는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광복절이다 보니까 의미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도 조금 쉬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일상 IT 쪽에서는 매일같이 IT에 대한 세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매주 메타버스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도 쉬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라디오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클레이고, 그 두 번째가 라인이에요. 라인에서 만든 화폐가 하나 있죠. 이게 네이버 라인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름이 링크라고 하는 건데 국내에선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바보 같았던 게 예전부터 이걸 알았었고 해외에서 투자를 했으면 됐는데 그걸 못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링크가 일본 라인을 기준으로 하기에 비트프론트 여기서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권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거래소인 빗썸에 상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벌써 한 4일 정도 전인 13일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거래소인 비트맥스, 그리고 비트프론트, 그리고 빗썸에 상장한 세 군데 상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유의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빗썸에서 이 소식 듣고 나서 나 라인 거 사야겠다. 링크 사야 될 것 같아. 이래서 검색을요. 링크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체인 링크가 나옵니다. 저도 이거 조금 헷갈렸었거든요. 코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은 헷갈리기 쉬워요.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 빗썸이라는 곳이 최근에 바꾸면서 원화마켓도 있는데 BTC 마켓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마켓에서는 원화로다가 살 수가 있는 거고 BTC 마켓은요 가지고 계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다른 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검색을 하실 때에는 BTC 마켓에 들어가셔갖고 링크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명이 LINK가 아니라 LN이에요. BTC 마켓에서 LN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시겠지만은 링크 LN BTC 이렇게 나오고서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잘못 투자하시면 원화 쪽에 있는 라인 링크로 검색을 하셔갖고 체인 링크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자, 금액을 보다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비트코인으로 사되 비트코인 또 잘게 쪼갤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코인을 사시게 되는데 대략적인 원화의 금액이 16만 5,685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6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상장하고 나면 상장 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확 올랐었다가 쭉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시작을 했다. 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셔갖고 일본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게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면은 이 링크를 주던지 아니면 뭐 포상으로 해서 링크를 준다라든지 약간은 좀 네이버 페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가 됐던 링크가 됐던 어쨌든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링크에 투자하시는 분들 체인 링크가 아니라 LN이라고 되어 있는 BTC 마켓에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셔야겠으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비트프론트 쪽에서 아니면 비트맥스 쪽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빗썸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갖고 그 빗썸도 그러니까 거래소하고 제가 뭐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믿을 수 없는 거래소들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일 큰 곳 중에 하나이고 국내 회사이다 보니까 해외에 또 지금 막히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서로 제재가 걸어가고 있고 이럴 때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게 들어갈게요. 요거는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소식의 확장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었죠 우리는. 카카오틱 스마트 호출이 2,000원으로 재조정됐습니다. 역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호출 같은 경우에는 0원에서 5,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많이 좋아서 0원부터이지 이거 5,000원으로 인상된 거랑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고 여기저기 칼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의원분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최대 2,000원으로 최소 0원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2,000원? 기존엔 1,000원에 호출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엔 1,000원이 맞긴 했었는데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호출하실 때 스마트 호출로 하게 되면은 1,000원이었었고 밤 새벽에 0시부터 4시까지를 하게 되면은 이 심야 새벽에 때는요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한 기준인 2,0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간이나 심야 상관없이 최대 2,000원까지 0원부터 돈을 내셔야 됩니다.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00원보다는 2,000원을 2배 인상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 카카오티 입장에서는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재확인을 하게 되느냐? 상장해야 되거든요. IPO 또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엔 투자금이 뭘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시장 장악력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스마트 호출 같은 경우에 또 올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발은 있을지언정 도덕적인 건 생각할 수 있지만은 회사에서는 수익이 된다라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이건 하나 보여줬고 또 한 가지 스마트 호출 비용이 결국에 올라가긴 올라갔잖아요. 2,000원까지로. 그러니까 내실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좋은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카카오티 입장에서 말이죠. 경쟁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1577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면서 또 싹 들어갔잖아요. 1577 인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것들, 뭔가를 좀 떼주고 남기기 위한 포석을 깔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도 좀 큰 건입니다.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했습니다. 거의 한 달 사이에 GS 리테일에 대한 소식 다양하게 들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페이도 있었었고 어플리케이션이 GS 칼텍스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쪽에 새로 개발되는 이야기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엔 요기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달의 시장의 1위가 배달의 민족이죠. 그리고 2위가 요기요였었고 3위가 배달통이었어요.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러면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었죠.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기요하고 배달통도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딜리버리 히어로 거더라.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결국엔 게르만 민족이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쭉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뭐 안 되거든요, 이러면. 1, 2, 3위가 더 넘어가니까. 그래서 공정위에서 조정으로 나왔었던 게 오케이. 하지만 요기요를 팔아라.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 요기요가 매각이 올라왔던 상태였던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됐었는데 GS 리테일이 8천억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GS 리테일만 8천억에 인수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들이고 너무나 큰 금액이다 보니까 GS는 이 중에서 30% 정도 해당하는 2,400억 정도, 뭐 이것도 이제 증자를 통해 갖고 3천억 정도를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사모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하고 퍼미라 컨소시엄에서 투자를 같이 한 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컨소하고 GS가 같이 했다. 근데 운영은 GS 쪽에서 하게 되는 거겠죠. 자,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뭐 인수에 들어갔으니까요. 재정비가 끝나게 된다라면 GS 편의점, 그러니까 GS 더 프레시라는 슈퍼마켓,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초근접한 풀필먼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이야기 이런 얘기 들었었을 때 허마신샹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디든지 간에 15분 내에 배달을 해주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 끓이면서 주문하게 되면 두부가 도착한다. 기가 막힌 슬로건이었었는데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현재도 GS 리테일은 우딜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딜리버리, 저도 지금 가입해놓고 나서 가끔 테스팅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만 켜놓고 나서 편의점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도보로. 이건 간격을 메워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기요를 통하는 것들은 먼 곳까지 배달할 수 있는 오토바이 배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 누가 긴장하게 되느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마트24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쿠팡도 신경 쓰이는 일이며 계속 이쪽에서는 조금 기회를 놓치고 있는 롯데에서도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더 빨라지는 배달의 시장을 퀵커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퀵커머스 시장에 누가 강자가 되게 될지 이번 연도 말이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것들 지켜보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GS 리테일 요기요를 인수했다. 카카오티 스마트 호출이 2,000원으로 재조정되었다. 네이버 라인 가상 앱인 링크가 빗썸에 상장을 했는데 요거 조심하셔라. 빗썸에서
링크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체인 링크가 아니다. BTC 마켓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